자, 안녕하십니까. 2023년 그 요원 임용 그 합격 설명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에 대한 소개는 아마 익히 알고 있으리라 믿고 간단하게 올해 우리가 뭘 준비해야 합격을 할 수 있을지에 대한 간략한 설명을 한번 드려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거기 7쪽에 보면 연간 커리큘럼이 있는데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거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 연간 커리큘럼을 이제 초수생을 중심으로 해서 물론 그렇다고 초수생만 아니고 재수, 삼수도 가능하긴 하지만 기본적으로는 초수생을 중심으로 커리큘럼을 짰는데 여러분들 재수, 삼수생들은 여기에다가 기본적으로 본인이 좀 부족한 부분들을 조금 더 가미를 시켜야 되는 그런 개인적 연간 커리큘럼을 짜는 것 부분은 조금 뒤에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일단 어떻게 진행될 거냐 하면은 1월달, 2월달은 기초적인 한문학의 맥잡기라고 해서 우리가 2022년도 그러니까 작년도 기출 문제를 가지고 풀어갈 거예요. 풀면서 1년 동안 내가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될 것인가, 어떻게 보면 방향을 잡는 가장 중요한 첫 그 삽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1월 달에 첫 수업이 작년도 기출 문제를 풀면서 어떤 방향으로 공부를 해 나갈 것인가에 대한 기본적인 길을 잡았다면 거기 나와 있는 두 번째가 이제 한문을 일단 가장 한문에서는 중요한 게 번역이니까 한문을 번역하기 위해서 물론 잘 알고 오는 친구들도 있지만 기본적인 부분들이 조금 약한 친구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일 처음 시작할 건 한문 해석을 위한 기초 잡기라고 해서 기본적으로 한문 해석을 위해서 어떤 공부를 해야 되느냐를 하는데 자세하게 설명을 못 드려요. 주로 간단하게 그 해석 1시간 정도만, 그러니까 1시간이라는 게 1회 분량 정도만 설명을 드리는데 내가 좀 기초에 약하다라고 하는 친구들은 그 1회 분량 가지고는 사실 맥을 잡기가 좀 어려워요. 그래서 내년 2022년 1월 달에 그 전통문화연구회라는 데 여러분들 아시죠? 거기서 한문 첩경 기본 패턴이라고 해서 한문을 해석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과정을 저녁 7시 정도 될 텐데 월요일 날 저녁 7시에 약 2시간씩 해가지고 줌으로 수업이 될 거예요. 그러니 나는 기초가 좀 약하다라고 하는 친구들은 꼭 그 강의를 듣고 거기에서 기초를 좀 확실하게 잡고 임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렇게 해서 한 번에 기초 작업이 끝나고 나면 그 다음에는 교육과정을 전반적으로 다 다룰 수는 없고, 사실은 교육과정 개별적으로 조금 개별적으로도 충분히 할 수 있는데 대략적으로 어떻게 공부해야 되는지 교육과정에 대한 설명하고, 그 다음에 품사가 또 여러분들이 조금 약한 친구들이 있어요. 그래서 품사에 대한 이야기를 한 번 정도에 걸쳐서 교육과정과 품사를 통해서 정리를 한번 할 거예요. 그건 지금 우리가 2015 교육과정에 없는 07-2007에 나와 있는 그 자료들을 좀 활용을 해서 설명을 드릴 것이고, 그 다음에가 한문학사가 예전에는 시험에 나왔지만 지금은 직접적으로 출제되는 경향은 없어요. 다만 한문학사를 알고 있으면 우리가 번역하는 데 상당히 도움을 많이 받아요. 그래서 한문학사를 전반적으로 고려시대부터 시작해서 조선 후기까지 통사적으로 쭉 정리를 할 텐데, 한문학사만 정리하는 게 아니라 그 한문학사에서 중요한 그 문장들을 거기서 읽으면서 함께 정리를 할 거예요. 아마 본 친구들은 알겠지만은 우리 작년에 거기 한문학사에서 지문이 2개나 출제가 되었어요. 그래서 어디에서 어떻게 출제될지 모르니까 사실은 모든 글을 다 봐야 되는데 그렇다고 다 볼 수는 없지만 아무튼 한문학사라고 해서 이걸 무시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작년에 같이 1월 달에 공부했던 친구들은 아마 지문 2개가 거기서 고스란히 나왔기 때문에 아마 풀기가 훨씬 쉬웠을 것 같아요.
그리고 더불어 이제 마지막으로 전통에 관계된 문제가 꼭 한 문제씩 나와요. 그래서 전통까지 합쳐서 1, 2월 달에 가장 기초적인 맥을 잡고 3월 달, 4월 달 가면은 이제 소설, 경서, 그다음에 중국 그 고문진보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누어서 이제 우리가 다 알다시피 경서에는 논어하고 맹자가 나오죠. 최근엔 좀 쉽게 출제되는 경향이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경서를 보면서 우리가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할 수는 없어요. 그거 한 달 동안에 우리가 경서 그러니까 두 번에 걸쳐서 논어 맹자를 할 텐데 모든 걸 다 볼 수는 없고 어떤 식으로 공부해야 될 것인지 자, 뭐 논어는 어떤 식으로 보고 맹자는 어떤 식으로 볼 것인지 두 번에 걸쳐서 글을 보는 방법을 공부할 것이고 나머지 4월 달은 그러니까 중국 고전 인 그 고문진보 아시죠? 고문진보도 뭐 양이 워낙 많은데 그것도 다 볼 수도 없는 것이고 약 대여섯 작품을 통해서 어떤 식으로 글을 읽어야 될 것인지 그러니까 그 이외 나머지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그걸 바탕으로 해서 읽어 가시는 거예요. 아까 논어 맹자도 마찬가지이고 그리고 소설도 2시간에 걸쳐 두 번에 걸쳐서 할 텐데 그 많은 소설을 다 다룰 수는 없어요. 근데 다행히 또 이 소설도 작년에 우리가 2022년도에 소설 강도 민홍전을 했었는데 그게 딱 시험에 또 나왔었죠. 그러니까 소설도 뭐 그 많은 소설 중에 딱히 정할 수는 없겠지만은 아마 긴 작품은 한 작품, 짧은 작품 한 3작품 정도 밖에 읽을 수가 없을 거예요. 그런 소설도 그걸 통해서 여러분들이 어떤 식으로 소설을 공부해야 될 것인지 방향을 잡는 그래서 3, 4월 달에 기본적으로 기초와 기본 글들을 좀 떼고 나면 이제 5월, 6월부터 7월, 8월, 9월까지 5월, 6월은 고려 초기부터 시작해서 조선 초기, 중기 이전까지 그러니까 허균 이전까지를 읽을 텐데 거기에서는 시나 산문을 중심으로 해서 시는 조금 적을 거예요. 산문을 중심으로 해서 읽고 중간중간에 시화도 들어가고 그래서 시, 산문, 시화 중요한 작가를 중심으로 해서 문학사에서 꼭 다뤄야 될 작품들 물론 기본적으로 아까 우리가 1, 2월 달은 작년에 했던 내용과 중복이 되는 부분들이 많겠지만은 3, 4월부터는 작년에 배웠던 부분과 전혀 다른 늘 말씀드리지만 재작년에 강의했던 내용들은 중복이 안 돼요. 새로운 내용들을 중심으로 해서 강의가 진행된다라는 것 그건 꼭 명심해 두시고 그래서 작년에 읽었던 내용들 이외의 것들을 재작년에 읽었던 내용 이외의 것들을 가지고 강독을 이어갈 것이고 그 강독은 뭐 해보면 알겠지만은 그냥 읽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한 단락 할 때마다 뭐 물론 문제화되기 어려운 부분도 있겠지만은 문제를 거기 출제를 거기 뭐 발문을 거기 제시를 해서 그 한 단락을 읽고 그 한 단락에서 문제를 푸는 방식으로 철저하게 문제풀이 중심으로 강의가 진행될 거라는 것. 그 다음에 7월, 8월, 9월 이제 사실 이제 조선 중기부터 시작해서 후기까지가 많이 출제되는 부분이어서 그래서 동일하게 아까 5월, 6월 달과 마찬가지로 시, 산문, 시화 중심으로 출제가 예상되는 부분들을 가지고 동일한 방법으로 진행이 될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이제 10월 달, 11월 달은 8회에 걸쳐서 모의고사, 실전 모의고사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실력을 다지는 그래서 그 실전 모의고사에서는 이제 어떤 식으로 우리가 문제를 풀어갈 것인가 모르는 문제가 나왔을 때 최대한 점수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 말 그대로 철저하게 이 점수를 올리는 그러한 훈련을 10월달, 11월달 8회에 걸쳐서 진행이 될 것입니다. 전체적으로 강의는 이런 식으로 수요일날 오후 2시부터 오후 5시까지 진행이 될 것이고 이제 5시 이후에는 물론 진행이 2시부터 대략 한 5시 반이나 6시 사이에 끝나요. 그러면 그 이후에 현장에 오는 친구들은 아마도 그 작년과 동일하게 스터디가 아마
진행이 스터디를 할 친구들은 남아서 또 그 이외의 책들을 스터디를 할 수 있을 것 같기도 하고요. 자, 그 이외에 이제 요건 정해진 정규 커리큘럼인데 작년에 처음으로 한번 그러니까 재수생 이상급들이 공부는 어느 정도 했는데 10월부터 11월 두 번에 걸쳐서 두 달에 걸쳐서 모의고사만 진행했더니 그 현장감이 좀 떨어지고 그 박진감이 좀 떨어진다라고 해서 작년 3월부터는 선행 모의고사라고 해서 모의고사가 치러지기 전인 3월부터 9월까지 선행 모의고사를 봤었어요. 근데 매주 볼 수는 없고 한 달에 두 번 그러니까 월 2회에 걸쳐서 3월부터 9월까지 진행이 되었는데 아마 올해도 특별한 문제가 없으면 그런 방법으로 금요일 날 오후에 3시부터 아니죠 2시부터 5시까지 풀이를 하고 현장에 와가지고 시험을 보는 친구들은 오전에 와서 선행 모의고사를 보고 그러니까 모의고사와 동일한 방식으로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확답은 못 드리고 아마 그럴 확률이 높고 선행 모의고사 진행 방식은 3월 달부터 교육과정이 모두 다 출제되고 하는 건 아니고 교육과정은 7월부터 시작을 해서 그 실전 모의고사와 동일한 방식으로 진행이 되고 3월부터 4월, 5월 처음에 진행할 때는 교육과정에 관계된 문제들은 조금 줄이고 그 이외 부분들의 문제를 좀 늘려서 점점점 교육과정의 문제가 늘어나는 그래서 7월 달에 가면 이제 그 우리가 보는 모의고사와 즉 정시 그 시험 문제와 동일한 교육과정의 문제들이 출제가 되는 그런 방식으로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어떻든 제가 지금 준비하고 있는 연간 커리큘럼은 이런 것이고 여러분들 각자도 연간 커리큘럼을 잘 한번 정리해 보시도록 바라고 뭐 나머지 이야기들은 여러분들이 한 번쯤 쭉 읽어 보시면 알 테고 그 다음 시험 과목 출제 범위도 모의고사 우리가 내년 그 첫 1월 5일 날 풀어보면은 뭐 자동적으로 해결이 될 것 같으니까요. 아마 가도록 합시다. 쭉 넘어가면은 한문시험 준비해 보면 출제 경향 분석이라고 돼 있어요. 지금까지 출제된 출전 목록을 쭉 이렇게 제시했는데 한번 보시면 고려시대 그러니까 작년 2022년도에 보면은 삼국 사기하고 이규보가 출제가 되었죠. 자, 21년에 보니까 이재현 그 다음에 석시경암, 삼국유사, 이규보. 자, 그러니까 2021년에는 네 문제가 출전이 되었는데 작년에는 두 지문만 나왔죠. 또 2019년에 보니까 김부식 한 사람 출제되었다가 2018년에 가니까 권근, 삼국사기, 삼국유사, 이규보 또 네 문제가 출제가 되었죠. 보시면 아시겠지만 물론 이게 뭐 딱 정해져 있는 건 아니지만 그러니까 삼국시대부터 시작을 해서 조선 후기까지 쭉 출제가 되는데 삼국시대하고 고려시대라고 해서 출제가 안 되는 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로 이제 삼국사기, 삼국유사 그리고 기타 이규보를 비롯한 문인들의 신화 산문에서 출제가 되어서 우리가 조선시대만큼은 읽지 않아도 되겠지만은 고려시대의 글들도 삼국시대의 글들도 꼭 읽어봐야 될 이유가 요 출전 목록을 보면 고려시대 출전 목록을 보면 알 수 있죠. 자, 단순한 평가로 보면 2021년에 4개가 나왔는데 2022년에 2개가 나왔다면은 그럼 2023년에는 2개 이상이 나올 수 있을 확률이 높다라는 거죠. 물론 뭐 꼭 그런 건 아니지만은 그러니 우리가 고려시대, 삼국시대 글들도 열심히 좀 읽어봐야 되겠다. 그 다음에 조선시대 보면은 작년에 2022년에 보면은 이식, 그 다음에 황윤석은 사실은 잘 알려있지 않은 분이고 홍만종의 소화시평, 이하곤의 글, 그 다음에 임경의 현오세담, 서거정, 성현, 허균, 그 다음에 이하곤 보시면 조선 전기, 조선 중기, 조선 후기 아주 고루고루 나왔어요. 그렇죠? 그래서
조선 전기, 중기, 후기, 사실은 이제 중기, 후기가 보편적으로는 제일 많이 출제되기는 하는데 꼭 그런 것만은 아니죠. 그래서 전 시대에 걸쳐서 우리가 봐야 된다라는 것이 이 출제의 경향을, 여기 출제 목록을 보면은 어느 한 특정한 시기보다는 고루고루 나온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래서 그 2021년에도 마찬가지고 2020년에도 거기 제시된 그 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사실 이제 단순하게 봤을 때는 고려시대보다는 조선시대가 더 많이 나오는 건 사실이고요. 그 다음에 중국은 거기 넘어가 보면 23쪽에 보면 중국의 경우는 다 고문진보, 물론 고문관지에서도 예전에 나온 적은 있지만 고문진보에서 출제가 되는데, 자, 22년에는 한유의 원도에서 출제가 되었죠. 그 다음에 2021년 작년에는 고문진보에서 나온 적은 없었어요. 그런데 해마다 보시면 2020년에도 소식의 글, 19년에도 구양수, 그 다음 18년에는 한유글, 2019년에는 이밀도 나왔었네요. 이런 식으로 많게는 세 문제, 세 지문, 적게는 한 지문씩, 물론 2021년도에는 고문진보에서 나오진 않았지만, 그래서 한문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여러분들 뭐 기본적으로 많이 보는 글들이 고문진보잖아요. 그래서 고문진보의 글도 꼭 한번 보셔야 되는데, 그렇다고 너무 어려운 글들, 그 북산 이문이나 뭐 이런 사륙 변려문들 있죠. 이런 글들은 정보가 많은 글들은 안 나와요. 그렇지 않은 글들이 중심으로 나오고, 가장 대표적으로는 한유, 구양수, 소식, 이런 가장 유명한 분들을 중심으로 해서 꼭 그런 거는 아니고 200도 나오기도 하고, 그 다음에 저기 보면은 왕유의 글도 나오기도 하고, 그래서 딱히 정확하게 꼬집을 수는 없지만 그래도 한유, 유종원, 그 다음에 구양수, 소식, 이런 분들의 글들이 가장 많이 나오는데, 보편적으로 두 번 연속해서 동일한 작가가 출제되기는 어려워요. 그래서 작년에 한유가 나왔으니까 올해 한유가 나올 확률은 상대적으로 좀 덜하다. 그러면 그 이외에 이제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고양수, 유종원, 뭐 소식, 이런 사람의 글들 중에서 그렇게 어렵지 않은 글들 선정해서 여러분들이 좀 읽어보시되, 이것도 아까 우리가 3, 4월 동안에 그 중국 산문을 읽는다고 그랬잖아요. 그걸 통해서 한번 다시 읽어야 될 글들을 제시할 테니까 참고 삼아 보시도록 하시고, 그 다음 경서 문제는 뭐 늘 논어 맹자를 중심으로 해서 두 지문씩 나오니까 요거 뭐 보시면 아실 것이고, 소설도 꼭 한 문제씩 나오죠. 보면 작년에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박지원의 민홍전이 나왔는데, 2021년에는 청구야담에서 또 나왔고, 2020년에는 신광한의 전기소설 기재기에서 나왔고, 그 다음에 애정소설 운영전도 나왔고, 그 다음에 안석경의 건무라고 하는 무협소설, 뭐 전기소설, 따질 것 없이 이것저것 정해져 있는 형식이 아닌 다양한 그 내용을 가지고 한 문제씩 출제가 되기 때문에, 사실 어떻게 보면 소설이 제일 힘들고 어려워요. 지문도 제일 길고, 또 소설에 나와 한자도 또 상당히 어려워요. 자, 그래서 소설 문제를 그렇다고 4점짜리를 넘길 수도 없어서 한번 짚고 넘어가면서 우리가 같이 한문 공부하는 방식의 하나로 소설을 한번 다뤄볼 거예요. 거기에 이제 2022년 기출분석 보시면 기입형부터 시작해서 서술형까지 쭉 보시면 딱 두 가지예요. 교육과정과 연계된 문제, 그리고 그 이해 문제들은 번역 문제. 물론 교육과정과 연계된 문제도 거기에 이제 그 번역을 통해서 또 풀어야 될 내용들도 있고, 그래서 기본적으로 번역이 되지 않으면 한문에서는 문제를 풀기가 어렵다. 그래서 그 번역을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될 것인가, 여러분들 고민을 좀 해보시면서 준비를 해 나가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그 다음 이제 27쪽에 보시면 영역별 학습 전략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제 이 부분이 잘 한번 들어보시면, 자, 일단 거기 1번에 한문투에 익숙하자라고 되어 있는데, 한문투에 익숙하자라는 게 뭐냐면, 자, 한문 시험이기 때문에 번역이 어느 정도 이루어지지 않으면
답안을 작성하기가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자, 제시된 지문을 대략적으로 빨리 이해하기 위해서는 한문으로 쓰여져 있는 투식, 자, 예를 들어 거기 나와 있듯이 치군 택민, 치군 하면은 자, 임금을 이루다, 요순의 임금으로 이루다라는 말이 치군이죠. 그래서 치군하면 임금을 요순처럼 만드는 것이 치군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임금을 성군으로 만드는 것. 택민하면 백성들을 윤택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치군 택민하면은 벌써 내 임금을, 내가 모시는 임금을 요순처럼 성군으로 만들고 백성들을 살기 좋게 만들어 줘야 되겠다. 이렇게 치군 택민이라는 네 글자를 가지고 한문에 그 투식인 그런 방법들을 익숙하게 알고 있다면 이해하기가 훨씬 쉬운데, 그런 투식을 이해하지 못하면 사실 한문을 우리가 공부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가장 우리가 어려운 것이 한글이 아닌 한문을 공부하다 보니까 한글투는 익숙하게 알지만 한문에 쓰여져 있는 그런 내용적인 투식뿐만 아니라 예를 들자면 표현적인 투식도 있어요. 자, 이런 건 표현적인 투식이에요. 어찌 A가 아닌 줄 알겠는가라고 하는 건데, 사실은 이렇게 해석하면 해석이 어려워요. 어찌 A가 아닌 줄 알겠는가, 이걸 우리말로 바꿔놓으면 한글이 더 어려워요. 그러니까 결국은 A다라고 하는 거예요. 요 말을 해주기 위해서 요런 투를 집어넣는 거예요. 자, 그리고 우리가 많이 쓰는 기호, 자, 아마 뭐뭐일 것이다죠. 그런데 이게 아마도 되지만은 또 뭐도 되죠. 어찌기하고도 통하죠. 그래서 어찌 뭐뭐이겠는가, 어찌가 안 되면 혹시도 되죠. 혹시 뭐뭐이겠는가. 자, 그러면 기호 문장이 나오면 세 가지로 머릿속에서 바로 떠올라야 돼요. 아마 뭐뭐일 것이다, 추측. 어찌 뭐뭐이겠는가, 반어. 혹시 뭐뭐일까, 추측하는 형태로. 그러니까 이건 표현상의 한문투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표현상의 한문투, 자, 1, 2월 달에 잠깐 할 텐데 많이 하지는 못하고, 자, 그게 아까 우리 전통문화연구에서 한다고 하는 한문 그 독해 패턴에서 이런 것들을 많이 다루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런 한문적인 표현들에 익숙해지면 글을 읽는데 훨씬 유리하다라는 거예요. 내용 파악을 하는데. 그래서 일단 여러분들이 한문을 해석을 좀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글을 통해서 한문투에 좀 익숙해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첫 번째 제가 주문해 드릴 것이고, 두 번째, 임용고시는 한문 번역가를 뽑는 것이 아니다. 이 말은 뭐냐? 우리가 고전 번역원에 시험 쳐서 우리가 한문을 번역해서 먹고 살는 그런 직업을 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가르쳐주는 직업, 선생님이라고 하는 직업을 선택한 거죠. 그러면 우리가 지금은 뽑는 그 기준이 시험이라고 하는 과정을 거쳐야 되는데, 고전 번역원에서 보는 시험과 우리가 임용고시 때 보는 시험이 다르다라는 거예요. 거기 나와 있는 것처럼 임용고시는 한문 번역가를 뽑는 것이 아니다. 그 말은 완벽한 번역보다는 전체 의미를 이해하는 정도면 되고, 작품의 가치에 대한 깊은 이해를 통해 논문을 쓸 정도의 이해는 필요치 않다. 물론 완벽하게 이해를 해서 논문 쓸 정도면 더없이 좋아요. 그런데 그렇게까지 하려면은 한 작품 보는데 여러분 하루 종일 걸려요. 1년 360일 해가지고 그러면 365편만 보고 들어갈 수 있다면은 그것도 괜찮을 수도 있지만은 최소 곱하기 1은 돼야 되는데, 그 많은 작품들을 다 그 1년 내에 소화하기가 어려워요. 한문만 공부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다시 말하면 번역을 잘하면 좋겠지만 단기간 내에 번역을 잘하기는 쉽지가 않다. 그렇다면 시험을 위한 번역을 해야 되는데, 작품을 볼 때 철저하게 시험을 위한 눈으로 보아서 시험에 어떻게 출제가 될 것이고 어떻게 답안을 작성할 것인가라는 그런 눈으로 보아야 한다는 것이다. 즉 철저히 시험을 위한 번역에 초점을 맞춰라. 무슨 이야기냐, 한 작품에서 한 지문을 보았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대여섯 줄의 한 문단을 보았다. 그러면 그 문단의 전체적 내용이 대략적으로 무엇이다라고 파악을 하고, 그 문단 속에서 문제가 출제될 때는 어떤 문제가 출제될 수 있을 것이고,
그렇게 출제되면 어떻게 내가 답을 쓸 것인가, 이런 연습을 철저히 해 가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 한 지문을 철저하게 완벽하게 번역을 하면 좋겠지만은 그건 우리가 단시간 내에 완벽하게 번역해내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실제 지문은 여러분들이 60% 정도 이해하시면 답을 충분히 쓰실 수 있어요. 그 답이 60%만 이해된다면 잘하면 4점, 못해도 3점 이상은 정답이, 그러니까 채점의 점수가 나올 수 있을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한 지문을 완벽하게 이해하는 것도 좋지만 아직 우리가 실력이 그렇게 좋지 않은 상황에서는 그것을 하기 위해서 시간을 많이 허비하기보다는 조금 더 다양한 작품을 통해서 많은 글들을 보고 그 글들 속에서 다양한 그 표현력을 익혀두었을 때 오히려 그 표현력을 통해서 문제를 이해하는 능력을 키우는 것이 훨씬 더 유리하다라고 하는 것이 이번에 이야기였고, 자, 3번은 본인만의 전략을 잘 짜라. 아까 이제 전체 커리큘럼 설명하면서도 말씀드렸지만, 자, 임용고시의 출제 범위는 한문으로 기록된 것이 모두 출제가 될 수도 있다. 자, 이번에도 그 고전 번역본에 나와 있지 않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데이터 검색이 되지 않은 전혀 다른 글에서도 한 문제가 지문이 출제가 되었죠. 하지만 세부 항목을 보면 시기본료는 고려, 조선, 중국, 그리고 영역별로는 교육 과정과 관련된 문제, 경서, 소설, 한시, 시와, 산문 이렇게 구분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언제까지 어떤 영역을 완료할 것인지 본인만의 연간 계획을 잘 짜야 된다. 예를 들자면 나는 시, 산문, 소설 뭐 이런 식으로 있다라고 하면은 시는 하루에 몇 편을 볼 것이고, 산문은 고려시대 산문은, 조선시대 산문은 어느 정도 볼 것인지, 그리고 시화는 또 어떤 것을 가지고 공부할 것인지, 소설은 또 어떻게 할 것인지, 교육과정은 언제부터 시작할 것인지, 이게 본인만의 그 커리큘럼을 잘 짜셔야 돼요. 그래서 현장에서 학습하는 친구들은 이제 저하고 대면 수업이 끝나고 나면 전체 필요한 그 친구들의 뭐 요청을 하면 개별적으로 전체 연간 커리큘럼을 한번 고민을 해서 가장 좋은 본인만의 그 연간 학습 계획을 수립을 해서 그대로 철저하게 진행을 해 나가다 보면 아마도 내년 11월 달에 좋은 결과물들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다음 4차, 네 번째 4차가 아니라 1차 자료를 읽으면서 정리를 잘하자. 이게 이제 이건 뭐냐면은 거기 보시면 처음 자료를 번역하면서 다음에 한 번 더 보아야 할 것인가 아니면 한 번만 봐도 될 것인가 등에 대한 자료를 잘 정리하면서 보아야 된다. 시험이 다가올 때 보았던 많은 자료들을 전부 다시는 볼 수가 없기 때문에 미리 정리를 하면서 보면 훨씬 효율적이다. 자, 지금부터 이제 여러분들 글을 볼 텐데, 예를 들자면 이규보의 산문인 뭐 주례서를 본다. 그런데 내가 한번 또 읽어보니까 주례서는 한 번만 읽어봐도 내가 이해가 돼요. 그러면 그건 시간이 지나서 시험장에서 만약에 그 지문이 나오더라도 나는 똑같이 이해가 쉽게 될 거예요. 그러니 그런 문장, 그런 지문들은, 그런 작품들은 그냥 넘어가고, 자, 예를 들어서 다른 이옥설이라고 하는 집을 수리하는 글을 예를 들어서 봤다. 그런데 이건 한 번 보니까 도저히 이해가 잘 안 돼요. 아마 몇 개월 지나서 다시 보면 새로울 것 같아요. 그러면 그건 여러분들이 표시를 하거나 체크를 해서 뭐 4개월 지나서 한 번 더 보거나, 아니면은 조금 더 기간이 지나서 시험 보기 전에 9월 달이나 10월 달에 한 번만 더 봐도 될 것들,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정리를 해 놓으시면 시간이 지나면서 나중에 후반기에 가서 당황하지 않고 그 정리된 걸 가지고 바탕으로 해서 그 지금까지 보았던 글들을 마무리해 나간다면 훨씬 시간적으로도 절약이 되고 효과도 많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걸 처음부터 읽으면서 정리를 하는 그런 습관을 들이시면 좋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대략적으로 이 정도의 그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학습 전략을 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거기 필수 도서라고 되어 있는데 다 아시다시피 고려시대 산문 읽기, 조선시대 산문 읽기, 조선의 산문을 읽다라는 것은 고려 조선 시대까지의 산문을 뽑아놓고 거기에 대해서 주석을 간단하게 달고 그 다음에 구격을 넣고 그 다음에 이제 그거에 대한 작품의 의도 이렇게 달아놓은 거예요. 철저하게 임용고시 보는 친구들을 위해서 몇 년 전에 뭐 10여 년 전인가요? 이거 나올 때가 그때 자료가 없다고 해서 제가 이제 준비를 했던 것인데 그 다음은 고려시대 한시 읽기하고 조선시대 한시 읽기 상하 이건 이제 시에 대한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시화 속의 한시 이야기는 시화 이야기, 시화. 그러니까 시화가 한두 편, 한두 지문씩 꼭 나오니까 그래서 이 6 자료는 수업 시간에 여기에 담겨 있는 내용들은 전혀 강독을 하지 않아요. 뭐 이미 거기 글들을 보면 대략적으로 아까 말씀드렸듯이 100%는 이해되지 않더라도 한 70% 정도만 이해되면 되니까요. 그 정도만 이해되면은 문제가 나왔을 때 충분히 쓸 수 있으니까.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이 6책의 그 내용들은 우리가 강독할 때 거기 읽지 못하고 스터디할 때 이제 거기 있는 내용들을 읽어 나갈 텐데 아무튼 요거 여기 있는 자료들은 여러분들이 개별적으로 꼭 소화를 해 주십사 하고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이 여기에서 지문들이 한두 지문씩 꼭 출제가 되어서 여러분들이 보고 나시면 아마도 시험에 많은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있는 내용들 이외에 지금까지 강의했던 우리가 작년, 재작년, 그 재작년의 강의 내용들 전부 다 그 제외하고 우리가 앞으로 읽어 나갈 내용들은 그 이외의 내용들을 가지고 읽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자 23년도에 대한 전략을 간략하게 뭐 굳이 깊이 뭐 번다하게 설명드릴 필요는 없고 자 여러분들이 준비할 수 있는 부분들이 무엇인지 그리고 내가 어떤 그 부분들을 어느 시점까지 정리하고 그런 내용들을 마스터하고 또 다음 단계로 넘어가서 11월 말까지 본인이 준비하는 내용들을 철저하게 잘 이행해 가신다면 아마도 좋은 결과가 이루어지리라 생각됩니다. 지금 사업 전략을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지만 아마 뭐 조금 더 궁금한 것이나 본인만의 조금 더 질문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은 우리 여기 그 희소 문의를 하시면 제가 거기에 대해서 또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무튼 열심히 하셔서 올해 좋은 결과물을 꼭 이루어내시기를 바랍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